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곡선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게 곡률하고 열률 파트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곡률과 열률, 그리고 소위 이제 프렌의 공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면,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미분기하학의 본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많이 어렵지만은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내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해 볼 테니까 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벡터장 내지는 곡선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이 정의들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곡선 알파가 주어졌는데 요 놈을 미분하면 속도죠, 속도. 근데 요 미분한 시간 t에 대한 미분한 이 속도의 크기니까 여기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주어졌는데 그 곡선을 미분해 가지고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구해봤더니 그 속력의 크기가 항상 1이 되는 이런 곡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을 우리가 두고 이론을 전개해 내려가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벡터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 단위 속력 곡선에 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론을 전개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 일단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자는 거죠. 자, 단위 속력 곡선이 뭐라고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의 크기, 속도 벡터의 크기는 속력을 구했을 때에 속력이 항상 1을 만족할 때 1이 되는 그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알파에서 호의 길이, 소위, 자, 우리가 곡선이 주어지고 그 곡선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했을 때에 요 S라는 것을, 자, 만약에 T값이 0에서 이렇게, 자, T까지 변하는 동안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곡선 알파의 속력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속력을, 자, 요 변수를 우리가 요 T를 U로 살짝 바꾸어서, 자, D알파, DU,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DU,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결국 요 속력을 적분하는 게 그쵸, 호의 길인데, 요 속력이 1이기 때문에, 요 놈이 1이기 때문에 1을 적분하면 U죠, 그쵸, U. 자, 0에서 T까지. 결국 요는 뭐가 된다? T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에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요 변수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호의 길이 S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 T 대신에 S를 우리가 보통 써서, 보통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을 우리가 알파 T라고 두지 않고 보통은 우리는 뭐다? 알파 S라고 이렇게 보통은 많이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프라임 T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다? 알파 프라임 S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두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별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왜 곡선에, 그쵸, 이 단위 속력 곡선 함수를 여기 보다시피 알파 T가 아니고 알파 S로 뒀냐, 요걸 또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요 알파를 미분한, 그쵸, 벡터의 크기는 1이다. 즉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것,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건 요 놈의 크기는, 즉 요 놈이죠. 항상 뭐가 된다? 요 놈이 1이 되어진다는 사실. 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요렇게 되는 그런 곡선을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 23에 나와 있네, 이제. 그러면 단위접 벡터장이라는 거. 자, 여러분 미적분학에서는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라고 배웠죠. 자, 어쨌든 단위접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그 속도 벡터 알파 프라임 S를 우리는 곡선 알파에서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고 TS로 나타낸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이죠. 이제 단위적 벡터장 TS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을 한번 미분한 알파 프라임 S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S를 TS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여기 또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 자, 그러면 요 TS라고 하는 요 놈의 크기는 뭐가 되는가? 당연하죠, 그렇죠? TS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를 한 판 미분한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알파 프라임 S의 뭘 얘기한다?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 단위적 벡터장의 크기는 항상 뭐다? 1이다. 자, 요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단위적 벡터장. 그리고 요 단위가 붙었다는 건 요 1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붙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자, 요 TS를 선생님 간단하게 T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 T의 크기가, 단위적 벡터장인 요 T의 크기가 요 1이라는 사실, 그쵸? 요 1이라는 사실, 특별히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상수죠, 상수. 자, 어떤 벡터의 크기가 상수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 요 벡터장의 크기가 상수가 되어지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요 T하고 요 T를 한 번 미분한 요 놈의 그 내적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두 벡터 T와 T'의 내적이 제로. 자, T의 크기가 1이 되면 T와 T'의 내적이 0이 되고, T와 T'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은 T와 T'는 서로 뭐다? 수직 관계에 있다. 벡터의 내적이 제로면 두 벡터는 뭐가 된다?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자, 벡터의 크기가 1이면 크기의 제곱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좌변은 같은 벡터끼리 뭘 얘기한다? 그렇죠. 내적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 놈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양변을 자, S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자, 그럼 요 좌변은, 자, 미분이, 자, 한 번 미분하고 T 플러스, 자, T 프라임. 그러니까 요 놈을 순차적으로, 요 놈 미분 그대로 해주고 미분해주고, 요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T와 T의 내적이나 자, T'와 T의 내적이나 T와 T''의 내적이나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둘 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두 배의 T''의 내적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2는 상수니까 약분해버리고 T와 T''의 내적이 제로다. 즉 T와 T''의 내적이 제로다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어떤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면, 자, 정확한 벡터장이죠. 이 벡터장의 이 졸대값이 이렇게 1이나 또 1이 아니더라도 상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벡터와 그 벡터를 미분한 벡터, 자, 요 벡터장과 요 벡터장을 미분한 거가의 요 두 놈의 뭐는 내적은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T와 T''는 항상 뭐가 된다? 수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적었을 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미적분하게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설명했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를 한 번 미분한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데 요 놈을 이제부터 우리는 T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알파 프라임 S를 우리가 TS라고 두고 요 TS를 우리는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요 T의 절대값이 2이 되기 때문에 T하고 T'을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단위적 벡터장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 곡률.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미적분학에서 본 적이 있죠. 자,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자, 요 카파를 있죠. 카파 S는 T 프라임 S의 절대값을 우리는 알파의 곡률이라고 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앞에서 TS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TS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알파 프라임 S라고 배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놈 뭐라고 했죠? 요놈을 단위적 벡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이 뭐라고요? 요놈이 단위, 그렇죠? 적 벡타장. 자, 여러분,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기하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t를 미분한 거, 알파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거, 알파 2's, 즉 ts라는 단위적 벡타장을 미분한 t's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놈을 곡률 벡타장이라 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곡률 벡타장. 자, 그러면 곡률 벡타장 t's라는 것은 단위적 벡타장을 한 판 미분한 거.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거. 요걸 곡률 벡타장이라는데 우리가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률 벡타장 t's의 뭘? 크기를 낸 거다. 그렇죠? 절대값을 우리는 카파 S라고 적고 우리는 이놈을 알파의 곡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곡률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곡률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곡선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 알파를 생각했을 때에 자, 요 알파의 각 지점에서 자, 단위 자, 선생님 좀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크기가 1인 요렇게 접벡타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크기가 요렇게 1로서 일정한 접벡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크기가 1로서 일정한 요와 같은 자, 뭘 생각했을 때에 자, 접벡타를 생각했을 때에 요걸 우리가 크기가 1로서 일정한 이와 같은 접벡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접벡타. 자, 요 접벡타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T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T들이죠, T. T들이 이렇게 되는데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접벡타 T의 그죠? 자, 이 곡선이 여기서 완만한 부분으로 그죠? 곡선이 점점점 완만해질 때는 자, 이 접벡타의 변화율이 작아지죠, 그죠? 자, 이 접벡타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곡선이 이렇게 그쵸? 곡선이 이런 형태로 돌아갔을 때에 이 곡선과 이 접선 사이에 그쵸? 그쵸? 간격의 변화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구간에서는 이 곡선과 이 접선의 간격이 그쵸?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다가 자, 점점점 더 완만해질수록 작아지다가 곡선의 그쵸?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 때는 이 곡선하고 이 접선하고의 이 간격이 그쵸? 크게 더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곡률이라는 말 그대로 그쵸?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다가 급격한 커브를 이루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곡률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급격한 커브가 나타나면 곡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것은 그쵸? 단위적 그쵸? 자, 단위적 벡타, 요 단위적 벡타의 뭐다?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곡선이 커브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급격하게 커질 때에 곡률이 점점 작아지다가 곡률이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곡률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고 하면 곡률이라는 것은 요 곡률 벡타장 TS의 무엇으로 정의했다? 크기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요 TS의 크기가 지금 뭐다? 지금 1이죠. 그쵸? 그럼 우린 요 사실로부터 T하고 T-하고에는 무슨 관계 있다? 수직 관계.